모의고사는 별로 안 어려웠어. 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예. 자, 문제집 146페이지입니다. 19번 공유 틀린 겁니다. 자, 1번 선다 관리 비용 부담. 네, 지분 비율로 하는 거죠. 2번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이 어디로 가냐?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맞춰서 귀속됩니다. 자, 3번입니다. 공유물을 손괴한 자가 있네요. 그럼 이 손괴한 자 이거 누구예요? 누구죠? 예? 제3자죠. 그죠? 제3자죠. 제3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지분 비율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지분 비율이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 공유 토지 위에다가 지금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거죠. 이거 무슨 행위라고 했어요? 처분 행위죠. 처분 변경 행위죠.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보존 행위라는 거는 자기 지분권을 바깥으로 주장하는 게 보존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거는 보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21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선다 안 보셔도 되고요. 1번 선다 무시하세요. 자, 2번입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 반환 인도 청구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3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이거는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한 겁니다. 자,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가 나왔죠. 이 허락받은 점유자, 얘 누구죠? 그렇습니다.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하고 있는 점유가 적법한 점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점유 배제, 뭐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역시 같은 거 물어보고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소수 지분권자한테다가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이 의무는 누가 지고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지고 있다. 5번 정답. 자, 다음 23번입니다. 갑을병은 A 토지를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5분의 3입니다. 과반수라는 거죠, 지금. 자, 1번. 그럼 갑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도 안 하고 이 공유물인 토지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해도 돼요? 정해도 되죠. 과반수니까 정하셔도 됩니다. 2번. 을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차를 해버렸네요. 근데 을은 문제가 지금 과반수예요? 을은 소수예요?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임대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왜 유효죠? 채권행위라서 맞아요. 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지금 채권행위로서 유효다. 자, 3월입니다. A 토지에 대해서 정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 누구예요? 빨리 답하세요. 누구죠? 제3자죠. 그러면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됐으니까 이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병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죠. 단독으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4번입니다. 병의 지분 위에 근저당 설정됐고요. 뭔 소리죠? 벨소리가 뭐죠? 이거 제 벨소리. 이거 제 벨소리. 여기서 나는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예.
방음이 안 되죠, 그죠? 예? 방음이 안 되는 것도 가벽이라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토지가 이후에 분할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효력이 집중되냐 분산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은 4번 지문 끄트머리 가보시면은 분할된 부분에 지금 집중된다 그러죠. 집중 아닙니다.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무조건 분산입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갑을병 사이에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양수한 정도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일단 5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공유물에 대한 그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특약을 했다는 거죠. 관리 특약을 맺으면은 이 관리 특약의 그 효력이 특약 맺었던 자들 말고요, 승계인, 지분의 승계인한테까지도 관리 특약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원칙상 미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관리 특약이 지분의 본질을 침해했다, 그러면 안 미치죠. 지금 그런 말 안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 특약의 효력은 둘째 줄 중간에 양수한 정, 얘가 승계인이거든요. 얘한테도 미쳐서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25번으로 갑니다. 자, X 토지를 현재 3분의 1씩 갑을병 셋이서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자, 1번입니다. 갑이 을병 동의를 얻지 않고도 분할 청구해도 됩니다. 분할 청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3년간 분할하지 말자.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5년 내니까 유효죠. 5년 내니까. 자, 3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갔고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야, 여기를 갑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을하고 병거 지분을 갑 네가 매수해라. 그렇게 판결 내릴 수도 있다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4번입니다. 갑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근저당에 설정된 지분의 그 효력은 역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근저당의 효력도 집중된다고요, 분산이라고요? 그대로 분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장 끝에 가보시면은 X 토지, 자, 전부에 대해서 종전의 그 예전 효력대로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분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번 갑을병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어. 근데 협조를 안 해요. 그럼 협조 안 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협의가 성립됐다고요? 협의 성립 안 됐다고요? 협의가 성립됐어요. 협의가 성립된 상황이다,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협의된 대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협조해, 협조 안 해? 협조를 안 해, 협조 안 해? 그럼 협조 안 하니까 재판상 분할해야 돼요? 이행 청구해야 돼요? 협의된 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해야 돼요. 지금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협조하지 않으면 분할의 소를 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죠.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공유물 분할 틀린 겁니다. 자, 1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거는 그렇죠, 형성권입니다.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자, 2번입니다. 공유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이건 공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지분의 저당권 설정됐고 이후에 공유 부동산이 분할됐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은 집중된다, 여전히 분산효다? 여전히 분산효입니다. 그럼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죠. 자, 4번 분할 청구소에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명할 수도 있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죠. 원고의 주장에 따라줘야 돼요.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 재량입니다. 판사 지 마음이죠. 자, 5번 공유자는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 하자가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분할금지 약정. 네, 갱신해도 되죠.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자, 2번 합유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다르죠. 합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존행위는 공유고 합유고 똑같습니다. 각자가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자, 4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건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구분 소유하자. 근데 서류상으로는 공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그럼 이거는 구분 소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자. 근데 서류는 어떻게 돼 있다? 공유로 돼 있다. 외부적 방법.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거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실. 네? 거실하고 부엌이 이렇게 딱 문 따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방 쓸게. 내가 이 방 쓸게. 네가 이 방 써. 그리고 이 거실은 이렇게 반 쪼개서 쓰자. 반 쪼개서.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은 여기 쓰기로 하고, 네? 을은 여기 쓰기로 하고. 지금 내부적인 합의가 지금 공유로 쓰자고 구분 소유로 쓰자고 지금 둘이서 합의했다고요. 합의. 근데 어디까지나 이 집은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걸로 돼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요. 등기부상으로는 분명히 공유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갑과 을이 쓸 때 구분 소유해서 쓰자라고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집. 이거 안 쪼개질 수도 있죠. 이거 쪼개져야 안 쪼개져요. 이거 분할돼, 분할 안 돼? 분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적으로는 공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쓸 때 구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해요. 근데 이 집이 아파트였던 거죠. 네? 아파트 702호였던 702호. 702호 아파트니까, 네? 702호 아파트 전유 부분이잖아요, 지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된다, 안 된다? 전유 부분이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건물 부분이죠. 이게 지금 전유 부분이라는 거예요. 702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하자. 그거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해도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4번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합유자 중 일부가 돌아가시면은 여기에 대한 지분 상속될 수 없죠.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되죠. 그럼 그 지분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합유자들한테로 귀속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31번 문제. 옳은 것은? 자, 1번 선답니다.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분을 처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들 동의받아야 돼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공유물의 변경이네요.
이거 처분 변경 말하는 거죠. 공유물을 처분한다든지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지분만으로 되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3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그쵸?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죠? 공유자가 틀렸습니다. 지분의 과반수예요. 공유자 숫자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라고요. 공유자 과반수 아니에요. 하여튼간 별리사. 자, 4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 그거 안 된, 합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합유는요. 합유는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 있어야 되죠?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5번입니다.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마저도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공동 소유 관계 중에서 총유 있죠, 총유. 총유 같은 경우는 사찰이나 사찰 아니면은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질 때는 우리가 총유물이라 그러는데, 이 총유 같은 경우는 총유물에 대한 뭐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뭐 관리행위, 처분행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결정할 때 있죠. 이때 같은 경우는 총회 결의를 해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 재산들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결의로 결정하는 거죠. 목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죠, 주님 거. 총회 결의로 다 결정해요. 각 사원이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소할 때마저도 각자가 단독으로 한다. 총회 결의로 결정한다. 다 결의로 결정한다. 결의. 자, 이제 용익물권으로 갑니다. 지상권 파트. 자, 엑기스 가겠습니다. 자, 엑기스는요 63페이지입니다. 엑기스 63페이지. 자, 지상권부터 살펴봅니다. 지상권은 용익 물권으로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남의 땅을 빌리는 건데, 자, 첫째, 일부에다가 지상권 해도 되죠. 용익 물권들은 다 일부에 가능합니다. 2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어요. 지상물이 없죠. 그래도 지상권은 성립될 수 있죠. 왜냐면 지상권은 건물에다가 하는 거니까, 땅에다가 하는 거니까 땅에다가 하는 거죠. 객체가 토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3번처럼 지상권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다 멸실해버렸죠.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지상권 없애려면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토지가 없어져야 돼요? 토지가 없어져야 지상권이 없어집니다. 자, 내려갑니다. 존속기간.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내구력을 가진 견고한 건물을 말하고 있죠. 이런 견고한 건물이라든지 2번에 나오는 수목 소유 목적이라면 최단기가 몇 년? 30년입니다. 30년. 자, 3번입니다. 공작물 소유 목적 같은 경우는 최단기 5년이고요.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장기가 없거든요. 자, 내려갑니다.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첫 번째, 지상권자는 객체가 토지죠. 따라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도 엄연히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죠.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가 계시네요. 그 양수한 자를 상대로 해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주장해도 되고, 그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한테 뭐 나가라, 뭐 인도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밑으로 지상권자는 처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토지를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을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도 돼, 안 돼? 양도해도 되죠.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오른쪽. 양도 금지 특약
다 무효입니다. 양도를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보장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권리를 처분할 때 4번과 5번처럼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4번에서 말하듯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지상권만 넘기겠다 해도 돼요. 아니면 그 반대로 5번처럼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 넘기겠다 해도 됩니다. 분리 양도 가능. 자, 내려갑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행사하려면 일단 먼저 1차적으로는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죠. 자,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거절될 수 있죠. 그러면 밑에 7번.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지금 7번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은 지상권 첫째 줄에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지상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설정자 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내려갑니다. 유익비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필요비 청구는 할 수 없고요.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죠. 지료 약정 없어도 지상권 성립은 가능하죠. 자, 2번 2년치를 연체하면 설정자 쪽에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저당권자 쪽에서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대해서 저당권자한테다가 통지해줘야 되죠. 통지해주고 나서 즉시 지상권이 없어져요. 상당기간 경과 후에 없어져요. 상당기간 경과 후입니다. 자, 4번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의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때 같은 경우는 연체기간이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산 주장 못한다는 지문이죠. 다음 페이지요. 자, 구분지상권 나와 있는데요. 이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을 확인합니다. 건물,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해도 되죠.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죠? 수목 소유 목적.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수목은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 사용하는 거죠. 그죠? 나무를 공중에 띄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나무 공중에 띄워놓을 수 없죠. 나무 이렇게 지하에 처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나무가 아프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지상권은. 자, 6번 갑소유 토지의 의리지상권자입니다. 자, 1번에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네요. 자, 이렇게 존속기간을 안 정하면 존속기간 몇 년으로가 돼요? 30년? 15년? 5년으로가 되겠죠. 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간은 정해져요. 기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정해져요. 견고한 건물, 네?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 소유 목적 30년. 아니 뭐 견고하지 않은 건물입니까? 15년.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일 때는 5년으로서 지상권에서 이렇게 최단 존속 기간들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설정자 갑이 언제든지 지상권에 대한 소멸 청구하겠다. 안 되죠, 안 되죠. 자, 지료 내려갑니다. 지료를 연체한 을이 병한테다가 지상권을 넘겨버렸거든요. 그럼 병은 결국 제3자거든요. 지상권 넘겨받은 병은 제3자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그 지료에 대한 내용을 제3자 병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요.
3번 을의 권리가 만약에 약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면 어떡하냐는 거죠.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지료를 내는 게 원칙이죠. 유상 원칙인데 지금 지료에 대해서 협의도 안 됐고 법원에서 결정 내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연체예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체 주장 못해요. 자, 7번 사례.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담보 목적 지상권이죠. 갑이 자기가 갖고 있던 나대지를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럼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한테 돈 빌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채권자가 저당권자인 걸로 등기를 합니다. 근데 저당권만으로는 건물 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상권까지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려는 거예요, 담보하려는 거예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 담보 목적 지상권.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이 갑의 땅에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토지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두리번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건물 막 지어버려요. 그럼 건물 지어버리면은 을 입장에서 담보 가치의 하락이 우려되니까 불안해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철거 청구해야 되죠. 근데 저당권으로 철거 청구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담보 목적 지상권 등기해놨죠. 그러면 지상권을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을의 지상권은 담보 목적 지상권이기 때문에 병한테다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그거는 돼, 안 돼? 사용료 청구는 안 되죠. 제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지도 안 낸다 그랬죠. 사용료 지도 안 내고 있어요. 사용 목적이라서, 담보 목적이라서. 담보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2번 보시면요, 을은 병에게 토지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용료 달라고 못하고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을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이 정상대로 하여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지도 안 냅니다. 자, 4번입니다. 건물 축조로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해버렸죠. 그럼 이건 저당권 침해가 됩니다. 담보 가치 하락, 저당권 침해 당했기 때문에 저당권을 가지고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6번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나 변제로 소멸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 쪽에서 돈을 다 갚아버릴 수 있잖아요. 을에게 빌렸던 돈들을 다 변제를 해버리면은 을이 갖고 있었던 채권이 소멸되겠죠. 그럼 이제 부종성에 따라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도 소멸, 담보 목적 지상권도 말소 등기 없이 전부 다 소멸합니다. 자, 지상권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상권 1번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죠. 최단기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30년 맞아요? 맞아요. 2번 기간이 만료됐고요. 지상권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싶으면 매수 청구 바로 하면 돼요?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돼요? 갱신 청구 해야죠. 1차로 갱신 청구하고 거절되면 매수 청구하셔야죠. 자, 3번입니다. 지상권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설정 행위를 통해서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냐? 안 됩니다.
양도 금지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자 4번입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 소유권은 유보 냅두고 나는 그냥 지상권만 넘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5번입니다. 2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쪽에서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냐는 거죠. 너 1년만 연체해도 끝이야. 6개월만 연체해도 끝이야. 안 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2년으로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고요. 지상권과 관련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자, 기억에 지상권자가 지상물하고 지상권하고 분리 처분해도 돼요? 예. 예. 지료 없는 지상권 해도 돼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죠. 무상지상권도 가능하다. 디귿입니다. 법정갱신. 이거는 지상권에 없는 제도예요. 법정갱신은 어디에 있는 제도죠? 법정갱신은 어디 파트 가야 나와요? 예. 전세에서. 법정갱신은 전세권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어디서 나와요?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전세 파트하고 임대차 파트에서 법정갱신 제도가 나와요. 묵시갱신. 이 법정갱신 제도 있죠? 이거 지상권에는 없습니다. 지상권. 자, 이 법정갱신 제도는 지상권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파트에서는 가만히 냅두면 자동 갱신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얘가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를 할 수 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정 갱신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갱신 청구권 인정해 주고 있다고요. 지상권에서. 리을입니다.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 지상권.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건 디귿과 리을.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의 저당권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첫 번째 줄에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토지 소유자죠. 갑은 뭐를 취득했어요? 저당권 취득했죠. 자, 후에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함께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 지상권 무슨 지상권? 사용지상권,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자가 된 겁니다. 지금 갑이. 틀린 것은, 자, 기억. 갑이 갖고 있던 채권 자체가 시효로 인해서 소멸해 버렸어요.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니까 그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 지상권도 싹 다 소멸합니다. 이은 제3자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네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하락되니까 기분 안 좋죠. 냅둬요. 공사 중지하라 그래요. 공사 중지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디귿입니다. 제3자가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3자가 토지를 점유 사용할 때 이때 갑은 침해받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저당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해야 된다고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해야 된다고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책에서 자, 토지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고요. 갑이 담보지상권자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떤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토지를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럼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이거는 을에 대한 권리 침해예요? 갑에 대한 권리 침해예요? 누구에 대한 권리 침해죠? 예? 둘 다죠?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권리 침해죠? 갑에 대한 권리 침해죠? 아니에요. 예? 을에 대한 권리 침해. 자, 지금 토지가 지금 누구 거죠? 토지가 을 거죠, 지금 토지가 을 거. 그죠? 그리고 을의 토지에 갑이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담보할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 놓은 거고, 이 지상권자는 어차피 이 토지를 어차피 사용해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 사용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공짜 지상권이잖아. 사용료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다만 나중에 누가 건물 지으면은 그거 철거시키려고 서류상 등기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가 와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해버리면은 이건 지상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니도 사용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병이 무단 사용하는 건 갑에 대한 침해다, 을에 대한 침해다. 을에 대한 침해인 거예요. 만약에 이 제3자가 막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갑에 대한 권리 침해죠. 이거. 담보 가치 하락시켰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건물 지어서 담보 가치 하락시켰어요. 그냥 점유 사용을 했어요. 제3자가. 점유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지상권 침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차피 넌 사용 안 하잖아. 만약에 얘가 담보 지상권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우리가 알던 그 보통의 사용 목적 지상권이었다면, 점유도 하고 사용하는 지상권이었다면 제3자가 무단 사용할 때 지상권 침해겠죠. 그땐 침해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럼 D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3번 정답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 엑기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64페이지 와보세요.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는 관습법상의 특수한 지상권이고, 이거 성립되려면은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이 공시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둘째 줄 잘 보시면은 등기 없이도 성립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밑에 승낙을 받아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했죠. 자, 이때 둘째 줄에 설치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지료 주기로 정했고요. 어떤 분묘기지권에 그 밑에 존부, 범위의 효력이 있는데 그게 토지 승계인한테까지 미치겠냐는 거죠.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왜 효력이 미치는 거죠?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얻어서, 자, 갑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고, 그래가지고 갑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을은 분묘 기지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을이 분묘 기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죠. 형한테 팔았어요. 이때 분묘 기지권을 양수인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돼요.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네?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물권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이거 물권법, 채권법. 네? 물권법이죠?
분묘기지권도 이게 특수한 관습법상의 물권이에요. 얘도 엄연히 물권이에요. 등기는 안 하지만 얘도 물권이라고요. 원래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태생적으로.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셋째 줄에 그 토지에 승계인한테까지도 다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도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죠. 4번. 양도 형태로도 취득할 수 있죠.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 설치했고 그리고 나서 토지만 팔아 넘기면 분묘기지권 취득하죠. 이때도 지료는 내야 되는데 이때 지료 지급은 셋째 줄 끝으로 갑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의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요.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자, 9번 사례 보시면은 갑이 1985년도 때 을토지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고 2015년까지 계속 점유를 해왔죠. 그럼 20년 됐죠? 그럼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막았던 건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던 2001년. 2001년도 때부터 장사법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분묘를 언제 설치했어요? 85년이잖아. 그럼 시효 취득 가능한 거예요. 2001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정확히는 이게 2001년 1월 13일에 시행됐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남의 땅에 분묘를 2001년 1월 12일에 설치했어. 그리고 20년 지났어요? 그럼 시효 취득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 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했으면 할 수 있다고. 20년 지난 다음에. 자, 1번 을의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한 갑이 20년 평온 공연 시간 흘렀다. 예,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합니다. 자, 2번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남의 땅을 어디까지나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이미 분묘기지권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야 나가 이장시켜 안 됩니다. 갑은 물권자가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을한테다가 분묘기지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달라고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죠. 분묘기지권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이나 하는 거죠. 사용. 그리고 5번을 많이 물어보죠. 시험에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때 지료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지료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아까 전에 분묘기지권 양도 형태로 취득할 때는 지료 언제부터 내야 된다 그랬어요? 성립한 때부터였습니다. 성립한 때부터. 근데 시효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부터 지료? 청구한 그날, 청구받은 그때로부터입니다. 6번 합장은 안 된다. 합장시킬 수 없고요. 7번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굳이 따로 점유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없어집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 선다 보시면은 분묘기지권을 지금 시효로 취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그때로부터의 지료 지급해야 돼요? 해야 되죠.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가 언제냐? 2001년 1월 13일 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효력 상실해서 이제 없어진 거죠. 장사법 시행됐으니까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돼, 안 돼? 된다고요. 된다고요. 설치를 언제 하면? 이전에 설치하면 된다고요. 그럼 지금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전에 설치했던 사람들. 이전에 설치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흘러가지고 분묘기지권 가지고 막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그러니까 완전히 효력이 없어진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지금도 다툼이 많습니다. 자,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셨군요. 분묘 기지권자가 됐습니다. 이때 분묘를 설치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지료 지급 의무를 정했습니다. 이때 토지가 팔리면 토지 소유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승계인한테도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물권이니까. 5번 분묘를 이장시키면 분묘기지권 끝납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법정지상권서부터는 또 다음 주에 또 힘차게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